그럼 증류 모델이 뭐냐? 이거는 이제 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증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술에서 나오잖아요. 술. 그죠?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유튜브가 그 이제 술 만드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막 과일을 뭐 엄청 사가지고 발효시키고 이렇게 무슨 과일주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증류기에 넣고 끓여서 알코올만 뽑아내죠. 도수가 높은 알코올로,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증류, 증류하듯이. 그래서 증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교사 모델과 학생 모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이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가 교사 모델이겠죠. 더 많이 알고 있는 교사 모델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7B짜리 모델에다가 전수시킨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항상 기반 모델이 있거든요. 이 QN이라고 해서 얘도 이제 중국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얘도 좀 똑똑해요. QN 모델에 7B 모델이 있는데 물론 이제 수학 특화긴 한데 얘가 딥식 R1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림 고수에 가가지고 그 뭐야 집 앞에 가가지고 저 무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막 퇴짜 놓다가 알겠어 일로 와봐. 그럼 이제 와가지고 뭐 합니까? 뭐 빗자루로 쓸고 그죠? 뭐 집안일하고 어깨 주물에다가 어깨너머를 살짝살짝 배우잖아요.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론이 이런 애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증류했다. 이 모델들은 그래서 증류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뭐 이런 증류 모델을 하면 크기도 감소하고 비용도 좀 절감하고 성능도 빨라지고요. 또 다국어 같은 경우도 괜찮아지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중 작업 예를 들어서 성능 저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보 손실 이건 당연하겠죠. 내가 큰 뇌에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걸 제자가 아무리 잘 따라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큰 애가 갖고 있었던 스승이 갖고 있던 모든 내용을 다 답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 컨텍스트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100% 우리가 원래 있었던 모델의 성능을 다 낼 수는 없어도 일부는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핵심 뭐냐면 양자화라는 게 있어요. 이 양자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모델들이 있었다고 하면 모델의 안에를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서 본다고 하면 모델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이게 뉴런이나 이런 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에 값을 우리가 웨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웨이트가 이 어쨌든 얘는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 근데 대부분은 이게 실수형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0점 몇몇 몇몇, 1점 몇몇 이런 거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숫자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앞뒤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크게 요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문제가 이 숫자가요. 기본적으로는 32비트거든요. 한 숫자가. 여기 이제 실수를 저장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곱하기 몇 개 있느냐가 아까 보셨던 그 매개 변수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반올림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32비트까지 안 써도 뭐 아주 영영영영 뒤쪽 뭐 몇 자리를 좀 잘라가지고 16비트로 만들거나 8비트로 만들거나 한다면 당연하게도 이 전체 모델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양자화입니다. 음. 그래서 이 양자화는요, 크게 양자화 방식이 있고요. 뭐 GPTQ가 좀 더 옛날에 나왔고 GGUF가 요즘 건데 GGUF 같은 경우는 CPU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고 AWQ 같은 경우는 이제 가중치를 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양자화 기법이 됩니다. 좀 더 빨라요. 중요한 건 얼마나 반올림했냐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FP32가요. 양자화 안 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우리가 처음에 만드는 그냥 모델이라고 보면 이 모델은 이만큼 표현할 수 있어. 어떤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지수부가 8비트고 그죠? 가수가 23비트니까 굉장히 큰 수, 작은 수도 그리고 디테일한 수도 다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괜찮은데 문제는 메모리 사용량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얘를 100%로 우리가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얘를 반만 쓰는 16비트를 쓰는 모델의 경우에는 50%만 쓴다는 거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모델이 있는데 얘가 100기가가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반만 압축을 한다. 반만 우리 양자를 한다고 하면 걔가 50기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이건 인트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지수 가수가 다 있는 얘네들은 실수로 반올림하는 거고요. 요거는 정수 형태로 반올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생각하실 때 일단 비트는 4분의 1로 내려갔으니까 기존 모델 대비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엄청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왜냐면 소수점 이하가 다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모델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연산이 빠르고 메모리의 사용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수 8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인트 4까지 내려가면은 더 많은 압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12.5 정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올라마 같은 모델을 올라마 같은 서빙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 요만큼 인트 4 정도 써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드려야 할 메모리 대비 12.5%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양자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소스 모델을 비교적 쉽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드웨어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제가 이제 32B의 모델과 70B의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원래 그래픽 카드 또는 뭐 어딘가에 올려서 구동을 하려면 이만큼 용량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용량은 이 모델이 이 두뇌가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비디오 메모리를 의미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가라고 생각하시는 4090 그래픽 카드 기준 24기가입니다. 그게 하나가. 그러면 32비짜리를 돌리려면 120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몇 개죠? 25, 5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 그래픽 카드가. 엄청 비싸죠? 네,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자화하고 양자화하고 양자화한 예를 들어서 인트 4 정도 이런 정수로 한다면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에도 돌아가는 형태로 32B 모델이 구동이 됩니다. 70B 모델은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70B 모델을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40기가 이상 비디오 메모리를 갖고 있는 카드를 쓰시거나 4090 같은 거 쓰시려면 두 장을 연결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량 계산을 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로 그래서 그냥 인트 8 기준으로 모델 크기와 거의 비슷한 기가바이트를 쓴다라고 대략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2비면 뭐 대충 한 30기가 정도 들겠네. 70비면 한 뭐 70기가 조금 아래로 들겠네. 인트 8 기준으로. 그렇게 대충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요 위 거보다 요 아래 거 두 개를 더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